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로운 영혼TV를 하면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시청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있고요.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짝을 만나서 처음 만나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100년 해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100년보다 더 많이 사니까 뭐 110년, 110년 해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알게 된 게 두 부부가 80이든 90이든 함께 살아있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힘들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가 사는 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별도 있고 또 이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부부는 이렇게 많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까요? 모든 드라마 소재, 모든 그 사회 문제 다 부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번 이렇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잘못되면 복잡해집니다. 재산 문제, 자식 문제 뭐 다. 또 만약에 부부가 젊어서 그래버리면 그 꼬마는 누구의 하소연하며 살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부부라는 삶이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부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자, 남자 여자가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여자의 타도 대상은 남자고 남자의 타도 대상은 여자가 될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살면요, 지금 나는 통계를 보질 않았지만 각 가정마다 다 한 명씩 있을까요? 한두 명씩? 그렇다고 보면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 주변 옆에는 다 지금 이혼한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무섭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이요, 이혼을 당연시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혼이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이혼시키고 있을지도 모르죠. 시청자 여러분, 무섭습니다. 많은 부부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함께 끝까지 정상적으로 처음 만나 그가 살려는 그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중적 부부관은 모두가 이혼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부부 사이의 안정성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금처럼 살면 다 이혼한다. 조선시대에 살면 이혼은 없다. 그러면 이 조선시대에서 그 부부들은 철학이 있었어요. 유교 철학이 있었고, 또 유교 철학의 세분화된 지식이 효라는 게 있었어요. 이 효라는 것은
어떤 늙은 부모를 모신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가정에서 살 때 하나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효예요. 이 효의 주체는 뭐냐면, 행동가는 뭐였냐면 자식이죠. 자식이 늙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공양하고 효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의 문제죠, 이 문제가. 근데 지금 여기 혹시 저와 함께 지금 유튜브를 보신 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 사이 문제에서 자식과의 문제는 나오냐? 가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아비 부라는 게 있었어요. 지엄이 부와. 부부라는 말에 지아비 부예요. 웃기죠? 누구의 아비예요? 자식들의 아비예요. 누구의 어미예요? 자식들 어미예요. 지금 부부란, 우리나라 부부는 이 아비부예요. 아비부. 이 부는 어미모예요. 어미부예요. 어미부. 자, 이게 똑같은 부예요. 그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허스밴드 앤드 와이프, 이게 부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부에서는 아비부, 어미부예요. 지어미부, 지아비부, 지어미부예요. 시청자 여러분, 유교 때는 유교는 자손 번창하는 게 있어요. 자손 번창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아요. 이 자손 번창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좀 구차하긴 한데요. 돈 벌려고 안 해요. 돈 벌려고. 이 자손을 비용 취급, 비용.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지금 우리는 이 유교 질서에서 자본주의 질서로 바뀌었어요. 유교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대상이에요. 가족의 안정이 대상, 안정. 이 자본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개인으로 살게 되면 부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참이에요. 지금 우린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가족 철학이 없어요. 가족 철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부보다 개인의 힘이 훨씬 세요. 시간을 볼까요? 부부 시간을. 부부 시간은 이제 이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부 시간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개인의 시간 확실하냐? 9시에서 6시. 그리고 여기에 변수, 야근, 변수, 그다음 출퇴근 시간. 그러게 되면 어쩌면 뭐죠? 9시부터 AM 9시부터 PM 6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부의 시간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개인의 시간은 이렇게 된다고. 뭐 한다고요? 뭐 한대요? 그러면 어떠한 부부가 자기 짝에게 어떠한 지식이든 참이든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 하루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6시부터 자, 9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12시 6시 9시 3시 이런 게 돼요. 지금 이 9시부터
6시까지 전체적으로 개인 시간이에요. 개인 시간. 지금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가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족과 부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가족과 부부로 살려는 이 애쓴 사람은 어떤 각도로 하냐면, 이 돈과 이게 아니라 뭐죠, 하죠? 철학이에요, 철학. 독특한 철학. 이 철학으로 견디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개인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편해요. 싸움은 그냥 개인으로 살겠다고 주장해버리죠. 자, 우리 다시 할게요. 우리 이 부부라는 이 생태적인 것은, 이 부부라는 것은 지아비 부부고 지엄이 부예요. 이 부부는. 그러니까 부부로서 가장 안정되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엄마가 돼서 부부로 살아야 돼요. 참, 우리 이 상황이 허스밴드 와이프 개념에 철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지아비 부, 지엄이 부인데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 지아비를 섬긴단 말이 있어요. 섬긴다. 이 말에 지금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리젝트 하겠지만, 거부하겠지만, 이 세상에 남자 여자는 틀려요. 이 남자는, 이 지아비 남자는 피지컬로 강해요. 이 엄마는 피지컬로 약해. 왜 강했냐면, 이 수컷이 암컷을 제압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 모든 이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대중적 지식은 이 개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이 좋아. 왜? 이 개인을 좋아하는 것이 기업, 개인 좋아하죠. 또 마케팅, 소비자로서 개인을 좋아하는 거죠. 기업은 생산자로서 생산자로서의 개인과 소비자로서의 개인을 좋아하지, 부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기업이라는 강한 어떤 자본주의적 주체 세력들이 개인의 능력, 개인을 철저히 부부로부터 떼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개인을 생산의 주체와 소비의 주체로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 생산자의 개인과 소비의 개인, 이거는 무서워요. 무서워. 모든 개인의 내면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소비자로서 신상 제품 산다고 그래요. 이 신상. 그런 이야기 쏟아내요, 막. 이 생산자로서의 이 개인은 임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부부에 대해서는.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기하게도 이 부부는 여자, 남자 막 다 있잖아요. 이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누구도 이 부부의 생활에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미 이 개인은 생산의 주체고 소비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큰 대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부, 가족, 이 개념은 어찌 돼요? 여기는
개인으로부터 개인과의 척대 대결을 합시다. 그런데 이 부부 개인이 힘이 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처음 만난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불행한 거죠.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수많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 광풍이 도대체 어찌할까요? 이게 답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개인이 부부의 도를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상에 발생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죠? 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불륜으로 하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간통은 죄가 되지 않는다. 간통은 무죄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맞아요? 간통은 무죄겠죠. 난 잘 몰라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자, 간통이 무죄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개인. 스스로 모든 죄책감을 다 버리게 만들었죠. 살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AM 9시부터 PM 6까지 이 공간에는 개인으로 살거든요. 이 개인으로 살면 자유롭죠. 혹시 여자분들은 높은 직위도 있고요. 그럼 이 가정은 이 부부는 부부로 살 때 어떤 개인의 직위도 없어요. 어떤 남자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이 개인으로 산 여자 직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보합이에요. 조화롭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가 처음 만나서 끝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인생길은 소중합니다. 스스로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가져야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평범한 인생은 뭐예요? 이 평범한 인생은 부부로 100년 해로 하는 거예요. 100년 해로. 이게 평범한 부부예요. 조선시대 여자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남자도 힘들었어요. 왜 여자만 힘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자, 여자들은 그 이야기만 하죠. 시집살이가 힘들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24년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예요. 남자들 조선시대 얼마나 전쟁을 했어요. 전쟁. 그리고 뭐요? 부역. 이렇게 하면서 남자의 삶도 힘들어요. 자, 아무리 조선시대가 힘든다 할지라도 남자는 여자보다 빨리 죽어요. 그렇다 하면 여자가 힘든 게 아니라 남자가 힘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과 잘못된 지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가치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정의죠.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부의 정이 중요한데 이미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실 힘드는 그 남자 여자들은 이 부부 문제 와서 힘이 없어요. 이 순간은 뭐냐? 피곤한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 이 부부 사이는 항상 피곤해 있어.
그래서 항상 뭐예요? 민감해. 그리고 항상 부부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편하게 해주길 바래.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고 지치고 피곤한 새에 왔는데 이 부부는 모두가 부부니까 부부의 정을 앞서 살기 원하는데 그에 대한 이 정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모두 이혼하게 된 동기들이 부부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의 잘못이에요. 만약 어떤 부부의 잘못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혼율이 50%는 가당치가 합니까? 결혼해서 이혼율이 50%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은 살고 한 쌍은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대량 생산과 자본과 그리고 그 페미니즘 쪽에서 조금 끊임없이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페미니즘의 이야기가 왜 남자 여자라고 갈라가지고 남자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부는요, 남자 여자 갈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라는 것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마치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젓갈을 담글 때 여러 젓갈 혼에 담그면 그 젓갈이 썩어요. 숙성이 돼. 그래서 이미 젓갈로 바뀌어. 간장으로도 바뀌고 젓갈 간장 바뀌어. 이것은 그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페미니즘에서는 부부로 살면서 동등하다 주장하면서 해요.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합니다. 이 페미니즘의 주장하는 또 뭐냐면 남녀 평등이에요. 평등. 남자 여자 평등 맞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다 일하고 다 평등해요. 그러나 부부에서 이 부부의 평등하다 해가지고 존경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곳에 평등하냐 안 하냐 따지는 전쟁터로 바뀐 이 순간은 이 남녀 평등은 이데올로기예요. 남녀 평등 이데올로기. 남녀 평등 이데올로기. 이렇게 변질돼요. 아니, 사랑하는 자기 남편과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맞지. 자기 남편이 남자고 자기 여자예요. 그 남편이 어떠한 부부적인 속성에서 어떻게 해서 밖에 여자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 이 남자 여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불쌍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적 속성에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곤해요. 하루 종일 개인으로 일했어. 그리고 항상 민감해요. 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스트레스가 나오죠. 스트레스. 그리고 그래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 집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이 집에서 둘이 만나면 둘 다 피곤한 상태. 둘 다 피곤해. 그런데 어쩌나 만약 부부요. 그러면 이 상황이 없어야죠. 만약에 그 직장에서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뭐 피곤하다 해서 부부에서 모든 것을 다 난 몰라 하물이면 우리는 만약에 이 개인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주체로만 살기 원한다. 우리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쏟고 있어요. 모두가 돈은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외롭고 힘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대중적인 어떤 지식이 이 소중하게 산 나 자신의 하나의 인생을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끌어가져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부부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서바이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들이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는 아내로, 남편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철학이 필요해요. 이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 아내는 남편이죠.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남편은 아내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철학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이 대중적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다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개인을 생산의 주체와 개인을 소비의 주체로 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인 나의 존엄과 그리고 나를 함께 사는 사람 존엄이 훼손이 된다고 하면 어리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서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다 어리석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인이 보세요. 9시부터 6시까지 있다 보면 실수가 엄청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시간보다 이 돈으로 바꾸는 이 시간 동안에는 또 다른 그 개인에게 접촉해야 될 이성이 있어요. 이곳에서 개인으로 존속한 이곳에서 이 생산의 주체로 있을 때 여기서 또 다른 이성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의 주체 과정 속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있으면서 여기서 생존을 해야 돼요. 이 9시부터 여기서 생존해야 돼요.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도와주는 사람을 자기 만들죠. 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술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모임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를 잃게 됩니다. 소중한 부부관계를 잃게 돼요. 직장에 간 순간 부부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밖에 이렇게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학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게 살 필요 없어요. 직장생활 해보면 모든 사람 내면 속에 다 유혹이 따르고요. 모든 사람 내면 속에요. 그 직장 속에서 또 거짓과 자기 내면에 속이는 것과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 자, 인생에 태어나서 본질이 뭐예요? 태어났어요. 결혼했어요. 아이 낳았어요. 키우고 늙고 죽는 거예요. 그 사이는 아무것도 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면 아이 낳는 것은 뭐예요? 부부예요. 아이 키우는 것도 부부예요. 우주에서는 조그만 아이를 키울 때 부부가 잘 키워주길 바라요.
이혼하고 별일이 생기면 아이들 잘 큰가요? 큰 죄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살아보니까 지금 제가 61살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모든 부부들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 왜?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깨달은 사람은, 철학이 있는 사람은 남편에 충성하고 아내에 충성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철학이 필요합니다. 부부 철학. 부부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부부 철학.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부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늙어서 죽을 때 어떤 생각을 아직 그처럼 늙지 않았지만, 암만 해도 남자 입장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죽을 때까지 잘해준 그 기억으로 기쁘게 죽을 거고요. 또 여자가 죽을 때도 남편의 든든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켜줬다는 그 기분으로 죽을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부부 철학에서 남자는 아내에게 충성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부부 철학이 있어야 이 세상에 처음 만나서 끝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